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뭔가 진정이 되는 듯 하더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내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 러시아의 이 전력들이 완전히 지금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끝난 건 아니었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이 러시아가 심리전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 있는 좌파들이 따라할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고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2월 17일 현지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가 확보한 모든 지표로 볼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는 위장 출책으로 침공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데 아마 며칠 안에 전면 침공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계속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2월 16일이 D-Day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맹국들한테 막 전화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2월 16일 이전에 주가 폭락하고, 그리고 2월 16일 날 전쟁 안 나니까 주가도 폭등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며칠 내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며칠 내가 언제야? 아무리 계산해봐도 베이징 올림픽 직후, 폐막 직후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더 길게 가면 이 해빙이 돼가지고 이 평원 지역에 이 늪지대가 생겨서 전차 기동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시간 가기 전에 러시아는 때려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2014년에도 당시 크림반도를 칠 때도 2월 20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다 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불안에 떨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나토 장관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전투기와 지원기를 국경 인근 지역에 배치하고 있으며 흑해에서도 전투 준비 태세를 거의 마쳤다. 러시아는 야전병원을 짓거나 이곳에 수혈용 혈액을 비축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 복귀를 준비하는 군인이 이런 준비를 하지는 않는다. 저들의 움직임은 러시아가 위장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침공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이 발언을 보면 그냥 러시아는 반드시 전쟁한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서 보여드렸지만 아주 대규모 야전병원을 건립을 했고, 그 야전병원에 수혈할 수 있는 여유분의 혈액을 지금 다 갖다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준비를 왜 하냐? 이거 다 돈인데. 그래서 지금 전력을 뺐다, 이동하고 있다, 후퇴한다, 이거 아니고 다 재배치하고 있고 완전히 지금 침공 준비가 거의 끝났다. 그래서 진짜 완전히 전면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 국방장관이 나토 장관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전쟁하는 것이죠. 단지 그 날이 며칠이냐 하는 것일 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월 17일, 현재 시각으로 2월 17일은 정말 긴박한 시간이었는데요. 동부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죠. 이 루한스크 그리고 도네츠크, 이 지역을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530여 회의 각종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야사르 할리 제비크 유럽 안보협력기구 즉 OSCE 특별감시단장이 AP통신과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2월 16일 저녁부터 2월 17일 오전 11시 20분까지 돈바스 전역에서 500회의 폭발음이 청취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 이후에도 30회 정도 더 폭발음이 청취되었는데 어젯밤보다는 덜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의 교전이 다소 누그러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파란색 뭔가를 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유럽 안보협력기구 특별감시단장인 체비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진은 작년 10월, 11월 이 경에 젤렌스키 대통령, 이 사람이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같이 이 돈바스 지역을 시찰하던 그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OSC 요원들은 다 철수했죠. 영국군이 철수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없고 그냥 현지에서 오는 보고만 안전지역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AP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돈바스 지역에서
반군, 그러니까 이 폭발음이라는 것은 총소리, 또 포성, 그리고 폭발 소리, 뭐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이제 이 이야기한 건데, 그게 한 530회 정도 하루 만에 들렸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뭔가 간헐적이든 뭐든 총소리 또 포소리가 계속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누그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총소리와 포소리를 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시민권자가 죽으면 이제 러시아는 반격탄 날린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530회 이상의 이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총포성은 도대체 누가 잘못이냐, 누가 하고 있냐, 이걸 이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왜 공방을 벌이냐면 이걸로 인해서 전쟁의 명분, 나중에 전쟁을 했을 때 이게 전범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만약에 이거 전쟁 범죄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이 국제사회의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되죠. 그게 러시아라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이 전쟁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 전쟁을 해서 잃는 손해가 더 크면 이건 전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뭐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을 저쪽으로 옮겨서 내가 선거에 당선돼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는 지금 오직 이익이냐 손해냐 이 저울질을 봐서 이길 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쟁 범죄야 라고 나오면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 명분 축적을 지금 하는데, 자, 여기 돈바스 지역의 반군이죠. 그들은 스스로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반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크라이나 정부군 측이 돈바스 지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진영에 포격을 가했다. 이는 민스크 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다 라는 거예요. 민스크, 그러니까 벨라루스의 수도가 민스크죠. 이 민스크에서 이 반군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정을 맺었다 이거예요. 뭐냐, 이 돈바스 지역, 이 교전 지역에는 중화기는 갖고 가지 말자. 마치 우리 이 비무장지대 DMZ에는 중화기는 갖고 들어가지 말자, 소화기만 있어야 된다 라고 양측이 협정을 맺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 교전 지역에는 중화기는 갖고 가지 말고 소화기만 하자 라고 했는데, 박격포 중화기죠. 그리고 뭐 RPG-7 이런 거 중화기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우리를 포격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민스크 협정 위반했으니까 얘들은 나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반격도 안 하려고 하고, 뭐 반격하면 바로 어떻게 빌미 잡아가지고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사건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중화기를 반입한 적이 없고 선제 공격을 벌이는 일도 없다. 현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군이 아니라 반군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완전히 어떻게든 뭔가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이 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 대거 나토와 미국에서 투입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중화기로 공격을 하는가? 그러면 러시아가 대규모 반격을 해도 명분이 서는 것이죠. 이걸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런 나토와 미국의 정찰기들이 사실은 부담스럽죠. 왜? 자기네들이 거짓말이 들킬 우려가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전 임박 이 공포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긴급하게 좀 주세요 라고 판매 요청을 했는데요. 그 아이언돔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당신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언돔 그거 몇 개 좀 갖다 주세요. 파세요. 또 하나는 당신네들이 미국에게 팔았던 2개 포대 그걸 우리가 좀 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팔려고 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기 최종 사용권자 승인 이해를 당신네들이 미국에 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미국이 우리에게 팔 수 있으니까 이거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디펜스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대규모 화력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 긴급 판매를 요청했으나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요인이죠. 첫째, 지금 뭐 이스라엘도 하마스라든지 이 이란 쪽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방어해야 되는데 쓰고 있는 걸 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면 이스라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쓰고 있는 건 못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 가 있는 거 이거 뭐 미국이 줘야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허가 못 한다. 왜냐? 지금 시리아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들어와서 뭔가 우리하고 지금 긴장을 하고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의 방공을 지금 해주기로 한 지 이제 한 일주일 열흘 됐는데
이때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아이언돔을 가져다 주면 러시아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판매 요청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거부당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아이언돔을 긴급하게 판매하라라고 요청한 데는 이런 식으로 대규모 미사일 전력과 다련장 로켓 전력이 쫙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수도 키예프는 벨라루스 국경하고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수도 서울이 우리 휴전선하고 한 50km 떨어져 있는 거, 이거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배치하고 있는 이 포병 전력들을 보면 그중에 굵직한 것만 보면 일단 익스칸데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익스칸데르 미사일 북한이 지금 허가나 쏘는 거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2개 예단, 일단 4개 예단을 지금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중에서 2개 예단을 이 키예프 북쪽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2개 예단의 익스칸데르 미사일이 일시에 키예프 또는 키예프 인근의 뭐 전략 지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격할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300mm 다련장 로켓인 뭐 북한 말로는 방사포라고 하죠. 스멜치 다련장 로켓이 또 사거리 150km니까 역시 키예프가 사정권에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또 다련장 로켓을 대규모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전선 곳곳에 2S7 피온이라고 하는 과거 냉전시대 때 핵포탄을 쏘던 203mm 자주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55km인데 위력이 아주 강해요. 이 포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 군데군데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엠스타 S라고 하는 2S19 152mm 자주포 이것도 지금 대량 배치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개전 초에 일시에 우크라이나의 전략 지점을 향해서 사격을 하겠죠. 그럼 사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제 공격은 러시아가 하게 될 테고 우크라이나가 뭐 우리가 선제 공격할 거야, 예방적 선제 타격할 거야 라고 하고는 이 뭐 익스칸데르라든지 먼저 때리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할 자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뭐 선제 타격을 하죠. 그런데 선제 타격의 능력은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적은 이런 이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을 확 때려버리고 쑥 들어오면 이제 반나절이면 끝이다 라는 공포가 쌓일 수 있으니까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 구매 요청했는데 거부당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대규모 화력전 그리고 심리전으로 전쟁 조기 종기를 노리는 러시아인데요. 서울불바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시아군의 진강에 따라 며칠 내에 대규모 침공이 예상된다. 러시아군은 이미 전진 배치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스메르치 다련장 로켓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 중심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지휘통제센터, 집결지, 레이더, 전자전 유닛, 공군기지, 탄약 및 연료 저장소 등이 개전 초기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540문의 2S1 및 2S3 단거리 자주포를 보유했고 200문 이상의 D20, D30 단거리 곡사포, 200문 이상의 122mm BM21 다련장 로켓, 소수의 SS21 전술 탄도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러시아에 대항한 대포병 작전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심각한 탄약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약점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자, 니들 말이야. 지휘통제센터, 집결지, 레이더, 전자전 하는 부대, 그리고 공군기지, 탄약기지, 그리고 연료기지 이런 거 우리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때려버릴 거야. 그러고 나면 니들 우리 감당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력들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완전히 구형, 진짜 구형들밖에 없어요. 200문 이상의 D20 이건 뭐냐면은 그 152mm 견인포입니다. 그리고 D30 122mm 견인포, 북한이 뭐 평사포 그러면서 해안포 갖다 놓으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사거리 15km, 13km 이런 단거리 포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또 여기 이제 SS21 전술탄도탄 이게 북한이 KN-02라고 해서 독사라고 하는 이 120km짜리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이건데 아니 뭐 저기는 다련장 로켓이 150km인데 이건 뭐 탄도탄이 120km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러시아가 당연히 이 SS21 탄도탄 기지 그냥 선제 타격 해버리겠죠. 또 이런 여기에 있는 이런 포병 기지 전부 선제 타격 해버리겠죠. 포병 기지 없어버리면 그냥 뭐 밀고 들어가면 무인지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또 가장 큰 약점이 탄약이 부족하다, 재고가.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탄약이 이를지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실제 정말 전쟁이 벌어지면 2, 3일 쓸 탄약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근데 거기다가 탄약고 때려버리면 니들이 뭐 전쟁이나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확산시키면서 반전 운동을 슬슬 하고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거의 결사항전해야 된다. 우리가 전부 다 뭐 총을 다 잡고 다 맞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 대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동조해서 결사항전 분위기는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확산되고 있는 게 또 이 반전입니다. Say no war over Ukraine. 우리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낫다. 라고 문모 씨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 이완용이가 그 말을 하면서 나라 갖다 바쳤던 바로 그 멘트인데 그걸 문모 씨가 하면서 2017년도 미국이 북한 때리려 한 것만 뜯어말렸죠. 이제 이런 겁니다. AFP가 보도합니다. 수도 키예프 등 전국 도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답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한다. 등의 반전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도 늘어나고 있다. 자, 이 방송 PD 했던 그 사람이 정보국장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잡아놨던 2,000명 가량의 러시아 스파이를 이 정보국장 방송 PD 했던 사람이 다 풀어줬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뭐 하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석기나 이런 자들 나와가지고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만약에 이거 한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신흥기의 국방TV 여기 댓글에도 보면 나도 보수인데 전쟁은 반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나도 보수인데 라고 댓글 다는 사람 절대로 보수 아니다. 나도 호남 시위를 하는데 라고 또 먼저 이야기하고 또 하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 제가 봤을 때 호남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반대 이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의 심리전 요원이다 또는 러시아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보는데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전쟁은 반대다 나도 보수인데. 자, 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투쟁보다 굴욕을 요구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죠. 자, 1월 12일 날 한국의 집권여당 선거대책위원회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불안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호전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쟁 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 라고 다들 막 성토를 했죠. 당시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니까 선제 타격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인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전면전은 반드시 대규모의 화력전을 통해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대규모 화력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박살이 날 건데 그 박살난 상황을 보고 저 봐라 전쟁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크라이나는 선제 타격할 능력이 안 돼서 저렇게 선제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럼 저렇게 돼서 다 죽자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에 고개 숙이고 평생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그게 싫다.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선제 타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아마 대한민국도 저 봐라 저렇게 불행하고 어마어마하게 파괴된다.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윤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윤 같은 사람이 되어야 저 북쪽에 있는 자들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생각 못하고 또 공격할 생각 하더라도 저렇게 선빵 맞고 완전히 나라가 박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방적 선제 타격해서 저런 비참한 일을 안 당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정권교체가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에 반드시 전쟁 하면서 윤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